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모른다. 지나고 보면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막상 그때는 잘 인지하지 못한 채 무심코 흘려보낸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찬란했던 기적 같은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다니.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동물이다.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로도 족하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한 가지 큰 것을 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도덕경의 가르침은 삶의 중요한 원칙이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업적이라도 그 시작은 언제나 작고 소박한 하나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다. 큰 바다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한 줄기에서 비롯되고 태산은 흙 한 줌에서 시작된다. 말이 많다고 위대한 진리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이는 mc제곱이라는 간단한 공식 하나로 압축되고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선택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된다. 많은 것을 알고 소유하고 있다고 반드시 인생이 행복해지거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의 시인 아르킬로코스의 말처럼 많은 것을 아는 여우보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아는 고슴도치가 되는 전략이 때로는 더 유용할 수 있다.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는 격언집에서 아르킬로코스의 말을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한다. 여우는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냥꾼을 속이지만 마침내 붙잡힌다. 하지만 고슴도치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으로 사냥개의 이빨을 피한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예부터 하나를 얻은 것들이 있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아지고 땅은 하나를 얻어 편안해지고 신은 하나를 얻어 영묘해지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가득 차게 되고 만물은 하나를 얻어 생장하게 되고 왕과 제후는 하나를 얻어 천하의 우두머리가 되니 이 모두가 하나의 덕이다.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까닭으로 왕과 제후는 스스로를 고아, 과부, 어리석은 사람이라 부른다. 하나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하늘도 존재할 수 없고 땅도 존재할 수 없고 신도 존재할 수 없다. 가장 비천하고 낮은 것, 그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은 굳이 둘일 필요가 없다. 법정 스님은 말고양기로운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어버립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부자나 다름없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운영하며 큰 재산을 모은 김영하는 천재 시인 백석의 애인이었다. 백석의 대표작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는 김영한을 위해 쓴 시로 잘 알려져 있다. 김영한은 말년에 뜻한 바가 있어 대원각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한 후 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대원각은 당시 시세로 1,000억 원이 넘었다. 무소유를 삶의 철학으로 삼고 있던 법정 스님은 이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김영한이 애원하자 가난한 절로 운영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승낙했다. 이렇게 탄생한 절이 성북동의 길상사다. 길상사 개원식에서 김영한은 어떻게 1,000억대의 큰 재산을 선뜻 희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1,000억이면 어떻고 2,000억이면 어떻습니까? 백석의 시 한 줄만도 못한 것을. 노자가 도덕경 39장에서 말한 하나의 의미를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한 말을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김영한에게 백석의 시 한 줄은 수천억 원의 재산보다 더 값지고 고귀한 것이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은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시작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된다. 스티븐 기즈는 습관의 재발견에서 팔굽혀펴기 한 번으로 인생을 바꿨다라고 했는데, 이 말에도 한 번 하면 두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하면 세 번 할 수 있고,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 마침내 100번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 만들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뒷말이 어찌됐든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진리다. 시작이 없으면 과정도 없고 따라서 어떤 결론에도 이를 수 없다. 꼭 필요한 순간에 내리는 한 번의 결단, 한 번 먹은 마음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낸다. 그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골리앗의 급소를 한 번에 가격해 거인을 쓰러뜨렸다. 6.25 전쟁 당시 불리한 상황을 극적으로 역전시킨 것도 인천상 육작전이라는 단 한 번의 결단이었다. 바닷물이 짜다는 사실을 알려면 한 모금의 바닷물을 마셔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삶의 본질에 소중한 것은 굳이 두릴 필요가 없다. 딱 하나, 딱 한 번이면 된다. 하나의 위력은 결코 작지 않다. 작은 나무 조각 하나로 시작하는 도미노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단 한마디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며,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간결한 아포리즘으로 중세 철학을 완전히 전복했다. 백남준을 위대한 예술가로 만든 것도 바이올린을 천천히 들어올린 후 한 번에 내리쳐 부수는 단순한 동작 하나였다. 이처럼 위대한 일은 늘 단순함에서 비롯된다. 인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완벽해진다는 것 자체가 망상이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 다른 노력은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지만 이것만큼은 쓸데없는 노력이다.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완벽한 신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야구에서 아무리 뛰어난 타자라도 10번에 7번은 아웃을 당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번 타석에서 아웃을 당해도 다음 타석에 또 들어설 수 있다. 그렇게 주어진 10타석 가운데 새 타석에서 안타나 홈런을 치면 영웅이 되고 그런 기록이 쌓이면 전설로 남는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10번 가운데 3번만 잘해도 된다. 그 정도면 인간으로서 충분하다. 하지만 10번 다 잘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나도 그랬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크게 곧은 것은 조금 굽은 듯하고 뛰어난 솜씨는 조금 서툴러 보이고 훌륭한 말은 조금 어눌해 보인다. 위대한 예술 작품들만 봐도 노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모나리자는 미소와 눈썹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더욱 더 신비롭고, 비너스는 양팔이 없어 오히려 균형이 맞는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미완성이라 더 매력적이다. 역사에서 우리가 영웅으로 기억하는 인물 가운데도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모두 하나 이상의 인간적 흠이 있었다. 카이사르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거꾸로 사람을 너무 믿지 못했다. 나폴레옹은 키가 무척 작았고 아랫사람들에게 화를 잘 냈다. 현대 문명과 단절한 채 전통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아미시 교도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퀼트 제품에 일부러 어울리지 않는 천 조각 하나를 넣는다고 한다. 완벽한 제품은 성령만이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포드와 크라이슬러에서 최고 경영자로 활약했던 전설적인 경영인 리 아이아코카는 자서전에서 자신은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어느 정도 확신만 있어도 실행에 옮겼다며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이야말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부류라고 말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다. 어떤 일이든 한계가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다.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드러낼 용기를 가지면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도 있다. 완벽은 최고의 자학이다. 예쁜 아기 코끼리가 앞을 지나가면 얼른 코끼리 등에 타야 한다. 조금 더 멋지고 큰 코끼리가 오면 타야지 하고 보내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다. 완벽한 때란 없다. 지금이 나에게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다. 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다음 타석에서 더 좋은 안타를 치기 위해 투수가 던지는 공을 쳐다보기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설사 안타를 못 친다 해도 자신에게 날아오는 공에는 무조건 배트를 휘둘러야 한다. 많은 철학자 중에 내가 니체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니체는 다음 기회를 노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도회장에 나가면 무조건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라고 말한다. 그렇게 현재에 충실한 삶을 최고의 삶이라고 말한다. 예전에 나는 좀 더 연습해서 부끄럽지 않은 솜씨를 갖췄을 때 몸을 흔들어야지 하고 남들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 몸을 흔든다. 그게 개다리 춤이 됐든 고고가 됐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인생은 실수가 있어 더 아름다운 법이다. 이제는 조금 부족한 듯 느슨하게 사는 것이 좋다. 일이 어렵다고 느낄 때 가장 손쉬운 해결법은 그냥 시작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뭐든 끄적거리다 보면 실마리가 나온다. 인생이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므로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주어진 일을 무겁게 선택할 필요가 없다. 기다리다가 지치느니 가볍게 순간순간에 스텝을 밟아주는 것이 좋다. 식물원 산책길에서 만나는 해는 할 일을 마치면 서산으로 넘어간다. 나도 그럴 것이다. 내게 주어진 소임을 마치면 언젠가 서산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때까지는 단순하게 살고 싶다. 평범하고 소박하게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에 나답게 살다가 지는 해를 따라 서산으로 넘어가고 싶다. 단순함이 삶의 집중력을 높인다. 존재하는 사물들은 어떤 필연성 없이 증대시켜서는 안 된다. 적은 것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을 많은 것으로 행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어떤 사실 또는 현상에 대한 여러 설명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을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한다. 합리적인 추론을 위해서는 본질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가정을 면도날로 자르듯이 깨끗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단순성의 원칙으로도 불린다. 예를 들어 태풍이 분 다음 날 지붕에 덮개가 날아갔다면 바람이 세서 덮개가 날아갔다는 가정과 누군가가 태풍을 틈타 몰래 지붕 위로 올라와서 덮개를 가져갔다는 가정 가운데 전자가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것이다. 오컴의 면도날에 따라 더 간결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자연현상에도 이러한 단순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자연은 입자의 질량, 속도, 이동 거리 등을 최소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근대 프랑스의 과학자 피에르 모페르티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모페르티의 법칙으로 불린다. 자연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즉 자연은 게으르다는 것이 모페르티가 밝혀낸 자연의 작동 원리다.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의 과학 버전인 셈이다. 삶이 행복해지는 비결도 무척 단순하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줄어든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한 요소다. 많은 것을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면 삶이 행복해진다.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가 말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쟁여둔 물건과 설레지 않는 물건들, 소용이 다한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현명해지는 기술은 무엇을 무시해도 되는지를 아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집중이다.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사는 곳을 단순하게 만들면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과 에너지를 덜 쓰면 중요한 일에 사용할 시간과 여력이 그만큼 많아진다. 현대 건축물 가운데 가장 간결한 디자인으로 손꼽히는 최초의 애플 스토어를 설계한 미국의 건축가 피터 볼리는 단순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라며 삶을 단순화하고 주의력을 흩뜨리는 모든 요소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사물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길이라고 말한다.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면 언제나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고 나온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소중한 시간을 좀 더 중요한 의사결정에 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것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 도에서 멀어지는 행위이며 노자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여식 최행, 즉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와 군더더기 행동에 비유했다. 도의 입장에서 이런 일은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와 군더더기 행동이다. 이는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며 도를 깨우친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대다수 사람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에 그 해결책도 당연히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력감에 빠지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이런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하다. 반드시 모든 것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전략이 현명하다. 소유에 집착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진리다. 바닷가에 예쁜 조약돌이 아무리 많아도 한 손에 움켜쥘 수 있는 조약돌은 기껏해야 5-6개에 불과하다. 혹여 트럭을 가져와 한가득 조약돌을 싣는다 해도 그것이 더 많은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적당한 수의 조약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장미꽃처럼 정원에 피어있는 5,000송이의 장미꽃보다 너의 장미꽃 한 송이가 더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내가 공들인 시간 때문이야. 한 송이에 불과하지만 그 한 송이가 너에게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고 너의 장미꽃에게도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단순함은 본질이다. 오컴의 면도날이 말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곧장 핵심으로 들어가 딱 한 사람에게만 말하듯 중요한 알맹이만 쏙쏙 골라내는 것이다. 단순한 것이야말로 명료함, 접근성, 유용함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단순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가 훨씬 더 편해지고 친밀감도 높아진다. 복잡함은 과잉이고 단순함이 명품이다. 샤를 와그너가 단순하게 살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함은 외형보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여우나 토끼 같은 동물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인간임을 깨우쳐주는 일종의 정신 운동이다.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 없다. 에디슨이 백열전등을 발명하겠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이 비웃었다. 가스회사와 석유회사 관계자들은 에디슨의 말을 헛소리라고 했고 영국 국립학회 연구소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주 싸고 편리한 전등을 만들어서 부자들만 촛불을 켜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지 딱 1년 뒤인 1879년 백열전등으로 특허를 신청했다. 평범함의 공화국에서 천재들은 위험하다라는 로버트 잉거솔의 말처럼 스티브 잡스나 레리 페이지, 일론 머스크 등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세상 사람의 웃음거리였다. 그러나 그랬기에 그들은 오늘날 기술의 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 삶의 도도 그러하다. 작고 소박한 것에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행복해하는 단순한 삶의 원칙도 남들이 볼 때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크고 웅장한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노자가 말한 불소부조기위도라는 말을 마음의 지도리로 삼으면서 행여 흔들릴 수도 있는 나를 다잡는다. 남은 삶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쯤은 남들에게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다소 의기소침해질 수는 있겠지만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진심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니 꾸준하게 내 방식대로 살다 보면 나를 비웃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박수를 보낼지 모른다. 타인의 조소가 먼 훗날 내게 큰 자양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조개는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를 품을 수 없듯이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결국 낭비하는 셈이다. 삶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마지막에 내가 어디에 있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지막 목표 지점을 저곳이라고 딱 찍어서 정해놓아도 내가 그곳에 도달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 굳이 도착지를 정해두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다.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걷다가 길이 끝나는 지점이 있으면 한 박자 쉬고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된다. 그 길을 걷는 주체가 나라는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종착지는 중요하지 않다. 길은 길마다 소중하고 모두 그 길만의 의미가 있을 테니까.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그저 지나가게 하라 해서 가져왔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저 돛을 활짝 펼치는 것. 이 간단한 법칙이 인생을 만족스럽게 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다. 조금 있다가 저 바람이 강해져서 태풍으로 변하면 출항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텐데. 그렇게 되면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을 미루다 보면 눈앞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 살면서 마주하는 의사결정을 단순하게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의 원칙이다. 내일을 걱정하다가 오늘의 행복을 놓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오늘은 오늘의 짐만으로 족하다. 굳이 오지 않은 내일의 짐까지 질 필요는 없다. 미래의 청사진을 멋지게 짜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이다.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는 사이 앞에 놓인 음식은 다 식어버린다. 기다리는 버스가 확실하게 온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거다 싶으면 냅다 뛰는 것이 최선이다. 오랜 기간 노자를 연구해온 저자는 도덕경을 통해 단순한 삶의 태도를 말한다. 일상에서 직접 노자의 도를 적용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재정비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저자가 말하는 단순한 삶이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인간관계를 최소한으로 간소하게 유지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장애물 사이의 간격은 절로 넓어질 것이며 인생도 훨씬 덜 고단해질 것이다.